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최근에 한일 양국 정부에서는 지소미아라는 거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소미아라는 게 뭐냐면은 한일 양국 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해놨던 아주 잘한 협정인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말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4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일파리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이 지소미아 정보협정도 아예 폐기될 뻔했었다라는 거죠. 간신히 조건부 연기로 불완전하게 이게 숨만 붙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사위성이라든지 고성능 정찰기 같은 이런 고가의 정찰 자산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정찰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일본이 우리보다 국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3배도 넘는 게 일본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이런 고가의 핵심 정찰 자산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함께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먹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와 첩보자료들은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주고받았냐면 과거에는 중간에 미국을 통해서 주고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기습적인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양국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중간 단계를 거치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빠르게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어떤 그런 큰 불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중간에서 정보 중개 역할을 해주던 미국 스스로도 이 지소미아 협정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을 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한국과 일본 양측이 서로 맺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북 정보를 첩보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말이죠. 아주 바람직한 협정을 그때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 도발 원점이 정확히 그럼 발사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이런 것, 그리고 뉴스 보도가 나오는 어떤 속도와 정확성을 보면은 우리나라 뉴스는 자꾸 그게 오류가 나는데 일본 언론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일본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대북 정보력이 물론 모든 분야가 앞서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서 대북 정보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앞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지소미아를 유지를 해야 이득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3년 4년 전 당시 저는 한국과 일본 간에 이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이 파기가 되는 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국익에 손해가 되는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영상을 몇 번이나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당수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노딱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던 부분입니다. 저때 유튜브 측에 정말로 섭섭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나라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목소리를 낸 게 누구였습니까? 저거든요. 그러면서도 더 정확하고 더 전문적이고 특히 진실과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누구였느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였냐? 아니죠. 일개 일반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반도 사태를 꿰뚫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가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지는 색안경만 벗어내고 나면은 뻔히 그 현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그동안 우리 한국에 걸려 있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19년 7월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일명 화이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신용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는 고순도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묻거나 따지는 것 없이 편안하게 수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수출 우대국 지위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이 화이트리스트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던 반일파리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 일본이 제공해주는 무역특혜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모든 게 과거사가 되어가고 있죠. 한일 양국 관계도 이제 드디어 3년 8개월 만에 이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비롯해서 지소미아까지 정상화가 거의 4년 만에 된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저는 2019년 3월 당시에 바로 이거 문재인 정부의 반일파리와 거기에 어떤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당시 그래서 일본이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 핵심 원료들을 수출 규제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무역 규제 문제가 터져 나오기 4개월 전에 제가 아주 정확한 영상을 올렸었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올린 지 3, 4개월이 지난 무렵에 실제로 제 예측이 안타깝게도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들이 아주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일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성지순례를 왔다라며 웃기고도 슬픈 댓글을 달아주시던 그런 웃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개 유튜버가 3개월 전부터 경고했는데 대비도 안 하다니 정부는 뭐 했냐. 그때 당시에 문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에서 왔나요? 리얼 정확하네. 뭐 이런 댓글들을 한번 재미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라도 그런데 이제 다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상화가 됐다라고 하니까 다행이죠. 부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중요한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편 한일 군사정보협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 지소미아 카드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자책골이나 다름없다라는 비판이 원래부터 지배적이었던 사안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펄펄 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disappointed, 실망했다라고 말을 했고, 미 국방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시그널을 줄 정도로 굉장히 엄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두 번 다시 우리나라는 좌파 정부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다행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무역 특혜국 지위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데는 절차상의 이유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같은 이런 것들 3개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품들의 경우 일본이 세계 시장에 무려 7, 80%, 많게는 8, 90%씩 장악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거나 혹은 초고순도 화학물질의 품질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른 걸로는 도저히 대체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초과학과 기초원료 부분 측면에서 단기간에 일부 분야만 급성장시켜온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산업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과 손을 잡을 것도 너무나도 많고 일본에게 배워올 것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를 국산화하면 된다라고 정신나간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분야들이지만 현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와 공장조차 제대로 한 삽 떠올리지도 못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행히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등이 이번 달 안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반도체 핵심 원료 3개 품목들을 수출할 때 서류 절차와 행정 절차가 매우 크게 간소화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허가를 내려주고 심사하는 기간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대폭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무역 파트너라고 보고 그 신용을 믿고 상대국의 수출 허가를 빠르게 내려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일단 허가부터 내려주고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검토만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용이 회복되는 게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 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핵심 3개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번에 국민들이 그나마 기적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덕분에 한일 관계가 크게 정상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말도 안 되는 반일파리들이 자꾸 판을 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일 관계는 훨씬 잘 되고 있고 이게 정상화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가 됐죠. 경제 측면으로는 반도체 원료 규제를 해소하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무역 특혜 국가로서의 지위를 다시금 우리나라 산업계가 복원받게 되었습니다. 안보의 정상화, 경제의 정상화, 이거는 곧 외교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3개 국가의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자, 한국이 한반도에서 풍요와 번영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삼각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유독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는 한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민노총이라든지 언론노조 애들도 이런 거를 무조건 싫어해요. 세뇌받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눈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면서 분노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그들의 선동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국민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국익을 향한 길, 미래를 향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 스스로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